가계부가 일도 열심히 하는데 발표도 아주 정성스럽게 준비를 잘하신 것 같아요. 아, 네. 늘 이것도 AI 시켜서 한 겁니까? 발표는 늘 꼼꼼하게 저희가 손을 했어요. 이건 약간 다른 거긴 한데 이 법률 AI 얘기 나와서 그런데 지금 요새 하급심 판결 다 공개하나요? 그 대법원에서 일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. 일부만? 예. 그러면 이거 활용을 못 하는 거네요. 비공개는. 왜 근데 하급심 판결 공개를 법률로 저번에 의무화하지 않았나요? 그러니까 일정을 지금 뭐 단계적으로 나눠 갖고 아, 그래요? 예, 그 정해져 있고 일단은 그 공개하는 그 법원 행정처 쪽에서 적극적으로 공개하려고 하지를 않는 게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. 그 원래 뭐 저 개인정보 때문이라는데 그 익명 처리하면 되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거는 사실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. 기계적으로 바로 어제 익명 처리가 익명 처리는 뭐 A, B, C, D, E, F 뭐 해가지고 전부 다 예, 익명은 그렇게 나가고 일상적으로 돼 있습니다. 있잖아요. 예. 그거 한번 챙겨서 별도로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예, 지금 그러겠습니다. 진행 법률상 어떻게 돼 있는지 실제는 어떻게 가고 있는지 예. 이게 국민들한테 매우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.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 분야에 미래 첨단 산업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네. 어쨌든 생각보다 시간에 비해서 성과가 빨리 나는 것 같긴 하네요. 근데 일부에서 그런 지적을 하는 건 있더라고요. 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그 다음 단계가 뭐냐? 네. 요까지 좋은데 요거 다음 단계는 과연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거냐? 준비는 돼 있냐? 이런 지적을 하긴 하더라고요. 그런 측면에서 이제 독자 AI 모델 처음 시작할 때는 대한민국의 그 GPU 자원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렇게 경쟁 방식으로 이제 몰아주기식으로 이제 저희가 구성을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지금 그 독자 AI 모델 개발하는 그 크기 파라미터를 한번 보면요. 지금 3,000억 파라미터에서 7,500억 파라미터 이 정도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빅테크의 그 프론티어 모델들은 그 수조 단위가 넘습니다. 그러니까 더 큰 모델을 만들어야 되고 다만 이제 산업이나 우리 공공 쪽에서 적용할 때는 그렇게 큰 모델이 필요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검토를 해서 또 보고를 드려야겠지만은 우리 스타트업들은 이제 산업, 공공 쪽에 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도파물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고 좀 자금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정부와 같이 그러니까 이런 큰 프론티어 모델 도전도 같이 해나가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비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자동차로 비교하면 말이에요. 과거에는 이제 수레 달구지를 끌고 다니던 시대, 자전거 타고 다니던 시대에 자동차 개발 경쟁이 시작됐다. 최첨단 자동차를 개발하고 엔진을 설계하고 뭐 배기가스를 어떻게 하고 이런 복잡한 문제를 국민이 모두 알 필요는 없는 거죠. 우리 국민들이나 개별 기업들이 필요한 거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를 어떻게 쓸 거냐,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잘 활용할 거냐 이게 중요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운전면허를 따고 또 그거를 뭐 사업에 활용하고 또 뭐 운수 사업을 만들고 화물 사업을 만들고 하여튼 이렇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기본적인 토대를 구축해주면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기회를 갖는 거잖아요. 그 기회를 넓혀주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죠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지금 말하는 공공 AI 에이전트 뭐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하여튼 인공지능 비서를 한 명씩 국민들한테 다 붙여주겠다 그 말이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에 이게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어느 회사에 뭐 내가 뭘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서류가 필요한데 이거 떼어가지고 그 회사에 접수하는 거 좀 해줘 이렇게 하면은 원래 자 서류 만들어서 당신은 적격이 됩니다, 자격이 됩니다. 그러니까 하세요. 그러면 그 해줘라고 승인을 하면 그 회사에 접수를 착 해주고 이렇게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네, 그런
그런 서비스를 그런 공공 AI 서비스를 이제 모두 AI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그게 11월부터는 가능해진다는 취지인가요? 아니면 그보다 약간 수준이 낮다는 얘기인가 혹시? 그 12월부터는 그 정도의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질 겁니다. 지금도 이제 행안부에서 비슷한 이제 국민 AI 비서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좀 더 발전시켜서 국민들께서 일단은 저희가 목표로 하는 바는 지금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직접 명령을 내려서 AI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. 그런데 본격적인 AI 에이전트 시대가 열리면은 AI가 판단해서 알아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해올 겁니다. 필요한 어떤 공공의 어떤 뭐 서비스들, 복지 프로그램들을 알아서 찾아서 그 우리 사용자, 국민들이 그걸 누릴 수 있게. 사실은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AI를 잘 사용하시는 분도 있지만 잘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. 이런 분들한테는 이런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굉장히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 잘 사용하지 못하시더라도 AI가 알아서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소통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찾아오고 관련된 서비스를 신청하고 그 혜택을 이제 받아오는 것까지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그 이름 좀 좀 쉽게 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국민들께 공모를 하더라도 AI 에이전트 너무 어려워요. 한 두세 글자로 줄여가지고 공모 같은 거. 한글로 번역하면 뭐 대변인, AI 비서 이렇게 있는데 네, 너무 비서라고 너무 딱딱하죠. 여하튼 잘 그거 찾아보고 고민해 주시고요. 지금 정부 정책 관련해서 이게 막 정책 종류가 수백 종이잖아요. 예를 들면 네. 예를 들면 어떤 장애인이 나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? 예를 들면 뭐 교육이든 아니면 뭐 그 복지든 뭐 주택이든 뭐 온갖 정책 종류가 예를 들면 특정 그 장애인에게 적용되잖아요. 근데 본인이 그걸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. 네, 맞습니다. 예를 들면 청년들도 요새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. 도시에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이거. 그중에 차라리 몰아서 몇 개로 아주 압축해서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한대요.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책들을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칸도 치고 대상도 좀 제한하고 조건도 제한하고 상황도 제한하고 기간도 제한하고 뭐 이런 복잡한 설계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수용하는 입장에는 뭐 이리 복잡하게 만드냐라고 할 수밖에 없죠. 정부가 친절하고 섬세하면 할수록 수혜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점점 더 머리 아파지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딱 제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정부 입장에서 온갖 가지 정책을 막 이 수십 수백 가지를 해서 당사 입장에 이걸 다 뒤져봐야 되는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. 지금은. 근데 이것도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 주인님은 이런 거 있으니까 이런 그만 하면 됩니다. 뭐 이런 걸 갖춰가지고 한번 신청해 볼래요?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. 네, 그게 이제 그 AI 에이전트 서비스의 핵심이고요. 네. 그러니까 저희 이제 정책들이 다양해지더라도 거기에 최적점의 어떤 그 판단을 아마 합니다. AI가 이제 판단을 하고 의사결정하고 그 해당 내용들을 적합하게 찾아와서 국민들께서는 사실 그 내용들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. 그렇죠.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만 알면 되죠. 네,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준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. 지금 현재 AI 수준으로도. 네, 다만 지금 우리 충분히 정부가 이걸 하는데 각 부처들도 좀 비슷할 텐데 이 소위 이제 정보 공유가 제일 문제죠. 그러려면 정보를 예를 들면 특정인의 AI 에이전트는 모든 부처에 관계된 자기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야 되죠. 물론 뭐 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말고 자기 고유 정보를 각 부처에 다 산재해 있는 것을 본인 거는 본인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이게 혹시 딴 데로 셀까 봐 지금 걱정하는 것도 있죠. 네,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. 칸을 잘 쳐야 되는 거죠. 그죠? 본인만 볼 수 있게, 본인만 접근할 수 있게. 본인의 AI 에이전트만 접근할 수 있게. 근데 과연 이게 옆으로 유출 안 된다고 볼 수 있냐? 그 에이전트를 믿을 수 있냐? 이 문제는 다 해결되어 있는 거예요. 그 부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보안상의 여러 가지 좀 검토들을 좀 해야 됩니다. 근데 다만 이제 그 일단 첫 번째로 사실은
일단 모든 부처와의 데이터와 이제 연결을 하고 이제 API와 연결을 하는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러다 보면은 대통령님 말씀하신 그런 전 보안적인 좀 이슈가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개인 AI 에이전트를 사실 처음부터 굉장히 그 보안성을 요하는 수준의 에이전트를 만들어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사용하시면서 점점 이 사용하는 범위가 이제 넓어질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이 노출되면 안 되는 그런 영역까지 이제 좀 접근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. 예를 들어서 공공 쪽은 우리가 좀 통제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다만은 이 공공 AI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AI 서비스로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충분히 좀 저희가 검토하고 염두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게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 같더라고요. 예를 들면 정부가 모든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할 때는 그 보안 문제는 어느 정도는 통제가 가능한데 이걸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 발전이 잘 안 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어떤 그 토대를 제공을 하고 소위 플랫폼 같은 걸 제공을 하고 그 안에서 민간이 경쟁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민간이 참여하면 필연적으로 정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.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.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고민도 하고 계시겠죠? 네, 그 부분은 이제 저희 개인정보위원회랑도 같이 좀 논의를 좀 해나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딜레마는 있습니다. 이제 AI를 국민들께서 충분히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우선순위를 어느 정도 둘 것인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그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될 텐데 그렇다고 구더기 무서워 잘못 담그면 진보가 안 되니까. 또 너무 많이 하면 위험이 너무 커지면 또 안 되고 그 균형점을 잘 잡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네. 그렇다고 너무 절제하면 안 되잖아요, 그죠?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국민 1인 1 에이전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앞으로 이제 AI를 쓰시다 보면은 이 에이전트들이 여러 개 늘어날 겁니다. 네. 그러면 사실 더 통제하기 어렵겠죠. 그래서 일단은 어떤 국민들께서 최소한의 나만의 에이전트를 갖게 하고 거기서 이제 모든 에이전트에 대해서 보안성을 만들 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봅니다. 그건 뭐 본인 선택하게 하면 되죠. 예를 들면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에이전트는 적어도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보완된 그런 어떤 서비스로 좀 그 발전시키고 외의 부분은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사이트에 가입할 때 이런 정보 공개에 동의하느냐 그 동의하면 가입시켜주고 안 그러면 안 해주잖아요, 그죠? 예를 들면 그런 선택할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게 아니고 기본적인 거는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의 정보에 기초한 최소한의 에이전트 기능은 정부가 책임져 주자. 되게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긴 해요, 그죠? 네, 맞습니다. 저는 어려운 일이긴 한데 좀 최대한 신속하게 성과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하겠습니다.